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닉 TV의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제가 개 아토피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 아토피 자연 치유를 위한 수제 먹이 만들기. 먼저 먹는 것과 관련돼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먹는 거가 바로 내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는 거를 그냥 단순히 칼로리를 얻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거는 곧 그거가 내 몸이 됩니다. 이거는 먹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저런 분야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당장 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개들, 그 개들의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몸에 들어오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입니다. 특히 사료와 간식에 포함된 방부제와 사료첨가제, 이것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먹게 되면서 몸에 누적돼서 지금 보시면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있는데, 이 첨가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면역계를 교란시킵니다. 그 자체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토피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부제와 사료 첨가제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음식 재료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마트나 그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별 문제 없이 먹거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고민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령 축산물들 보면 이 소들과 닭들, 지금 대부분이 다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되는 가축들, 이 가축들은 GMO 옥수수와 GMO 대두로 사육됩니다. 이 GMO라는 거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옥수수와 대두로 사육된 소와 닭들, 그 소고기와 닭고기도 결국 GMO 소고기, GMO 닭고기입니다. 이것들을 먹었을 때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걸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 채소와 과일들, 이것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비료와 그리고 살충제, 제초제, 그런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됩니다. 이것들이 그 채소와 과일에 누적되어 있고, 또 그런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다 몸에 누적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음식 재료 자체에서 계속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몸에 들어오는 독소들이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가령 쌀 같은 경우 우리는 먹기 편하기 위해서 쌀의 껍질을 다 도종한 백미를 먹습니다. 물론 이 백미가 먹기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쌀에서 많은 영양소는 이 쌀눈에 있습니다. 근데 도종을 하면서 이 쌀눈을 포함해서 껍질은 다 제거해버리고 안에 있는 이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됩니다. 몸에서 면역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탄수화물보다는 다양한 비타민을 비롯한 미네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갖다가 선택하실 때 가급적이면 동물복지농장에서 사육된 계란이나 그리고 닭고기, 소고기, 그런 재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또 채소와 과일도 농약으로 재배한 것보다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그런 식재료가 좋습니다. 또 곡물도 씨눈을 제거한 것보다 씨눈을 제거하지 않은 현미와 같은 그런 곡물로 사용하는 것이 반려견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토마토를 먹을지 파프리카를 먹을지 오리고기, 닭고기 어떤 재료를 갖다가 먹을지를 선택하기 이전에 그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단백질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려견들이 어려서부터 간식으로 오리고기, 닭고기 그런 간식에 입맛이 든 경우 채소나 그런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의 면역에 있어서 육류 단백질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육류를 섭취하는 경우 그 자체가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육류 단백질은 30% 정도 먹이고, 그리고 곡류와 채소, 과일 이것을 한 70% 가까이 먹이는 게 좋습니다. 이 비율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육류 단백질, 곡류, 채소, 과일 이거를 3대 3대 4 이 정도의 비율로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음식의 향미를 더하기 위해서 참기름이나 아니면 뿌려주는 어떤 알파를 좀 더 첨가하는 식으로 강아지의 먹거리를 마련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육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그리고 이런 동물들의 간, 그리고 등푸른 생선, 조개류, 달걀, 치즈, 유제품 이런 것들이 육류 단백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런 재료들은 유기농 아니면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곡류는 백미, 현미, 작곡, 메밀, 감자 이런 것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녹황색 채소, 여기에 황산화 물질이라거나 그리고 면역을 촉진시켜주는 파이토케미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 그리고 양배추, 버섯, 콩류, 해조류 이런 재료들이 채소와 과일에 포함됩니다.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 범주, 그 세 가지 범주를 3대 3대 4 그런 정도의 비율로 강아지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풍미를 더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 그리고 마른 멸치나 그리고 잔새우, 가다랑어 가루 이런 것들을 만든 재료에 뿌려주면 훨씬 더 기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잘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면 먼저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글루타티온이 도움이 되는데, 이 글루타티온이 많이 들어간 식재료는 호박,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감자, 토마토, 간 이런 것들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 반려견의 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DHA나 EPA 이런 성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성분들은 정어리, 꽁치, 전갱이, 고등어, 바지락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육류 단백질보다 이런 어류 단백질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오틴 성분이 도움이 되는데, 이 비오틴은 현미, 그리고 달걀 노른자, 콩 견과류, 참깨, 콩가루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비율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율에 너무 고민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야생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이 그 비율을 맞춰서 음식을 섭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제철에 자기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섭취하고 그로써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몸 안에서 어떤 필수 영양소가 고갈만 되지 않으면 이것저것 먹으면서 거기서 적절하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어떤 한 영양소가 고갈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자체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영양주의라는 거거든요. 영양소 어떠 하나가 어떤 건강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홀푸드, 방금 쌀처럼 현미를 제거하지 않은 그런 재료, 그리고 다른 음식물들도 너무 도정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그런 음식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재료 자체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모든 생명체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영양소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냥 골고루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비율로 그냥 적당히 섞어서 반려견들에게 먹이면 대부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이런 성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하는 식으로 먹거리를 만들어주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견의 피부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재료로 만든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면 피부 염증 완화를 위한 정어리 토마토 스프 같은 경우 음식 재료는 정어리, 여기는 DHA, EPA, 그리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단백질원입니다. 그리고 코티지 치즈, 이것도 단백질원이고 또 맛을 또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쌀밥, 이거는 에너지원인데 가급적이면 현미밥이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이것도 글루타티온, 비타민C, 이런 성분도 비닐하우스나 그런 곳에서 재배한 그런 것보다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이 좀 더 많은 영양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에도 글루타티온,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성분이 풍부하고 또 리코펜, 이것도 항산화 물질이고요. 그리고 콩도 피부 개선을 시켜주는 비오틴이 풍부하고, 그리고 마늘 약간, 사람들은 마늘이나 양파 이 자체가 개에게 큰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씩은 몸에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양이 많아지면 그게 문제니까 약간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이런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정어리, 브로콜리, 토마토 이런 것 갖다가 먹기 좋은 정도로 자릅니다. 다음으로 마늘도 적당히 자르고 콩은 음식을 만들기 전에 삶아 놓습니다. 다음으로 냄비에 올리브유 두르고 마늘과 정어리 볶아서 어느 정도 익으면 먼저 준비했던 토마토 그리고 콩 이런 것 갖다가 넣고 물 100ml 넣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밥, 브로콜리 넣어서 끓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릇에 담아서 약간 식힌 상태에서 그릇에 담고 코티지치를 뿌려서 약간 식혀서 반려견에 줍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먹기에도 굉장히 맛있는 그런 음식 재료가 됩니다. 사료만 먹던 개들, 이 음식을 주면 정신없이 먹습니다. 제가 먹거리와 관련돼서 보호자분들과 상담하면 애가 고기만 먹고 야채나 과일은 먹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따로따로 주니까 골라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주면 골라낼 것도 없이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노폐물 배출을 위한 꽁치 뿌리 채소 스프 같은 경우는 음식 재료는 꽁치, 이거는 DHA, EPA 이런 것을 함유하고 있고, 또 가리비, 이건 타우린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감자는 피부 염증 완화하는 글루타티온이 있고 또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이거는 엽산이 세포 생성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 글루타티온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호박, 이거는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고요. 또 연근, 우엉 이런 식물성 뿌리들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장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깨가루, 이거는 비타민 B6이나 비타민 E 같은 성분이 있어서 몸의 면역을 촉진시켜 줍니다. 이런 재료를 준비하시고 이 재료를 먼저 꽁치, 가리비, 감자, 아스파라거스, 호박, 연근, 우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먹기 좋게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이 재료들 다 넣어서 끓입니다. 그냥 사람들 된장국이나 그런 국을 끓이듯이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익으면 그릇에 담고서 그 위에 참깨 가루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호성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들이 잘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먹이를 계속해서 먹다 보면 반려견의 몸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선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재를 얘기할 때 보호자분들은 어떤 알러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강아지의 알러지와 아토피 차이, 그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토피는 알러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음식 재료에 대해서 알러지로 고생하는 강아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자기가 먹는 음식 먹거리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 자기가 먹는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 굶어 죽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러지 반응도 있기는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알러지 반응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방부제, 살아첨가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사료나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세습증후군이나 미세먼지,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면 애들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한 먹거리로 반려동물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레시피 말고도 다양한 책들, 가령 지금 이런 책들 보시면 반려견의 다양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 말고도 반려견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한두 권 구입해서 보시면 반려견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료를 사서 먹이는 것에 비해서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의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먹거리,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줬을 때 반드시 반려견들은 좋아집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아토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 먹거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티브에서는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의 자연 치유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